INFJ는 분명 강합니다. 웬만한 갈등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까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지칠까요? INFJ는 단순히 감정이 예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표정 뒤에 숨은 의도, 말하지 않은 상처, 공간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까지 읽어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들은 하나만 느낄 때 INFJ는 10개를 느낍니다. 남들은 지나칠 때 INFJ는 의미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강한데 동시에 소모됩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INFJ는 괴물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순, 위선, 얕은 관계, 가벼운 말들. 그것들과 조용히 싸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INFJ의 선함은 대부분 강함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 만든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INFJ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이해하면 되지.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지.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늘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니체는 또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타인에게 소유된다. INFJ가 지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멘탈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힘을 밖으로만 쓰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데, 관계를 유지하는데, 분위기를 맞추는데, 갈등을 중재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힘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INFJ는 왜 강한데 늘 지칠까? 그 강함은 어디에서 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영상은 INFJ를 더 착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착합니다. 이 영상은 INFJ가 자기 힘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구하려다 자신을 잃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면서도 깊이를 유지하는 사람. 니체가 말한 진짜 강함은 소리치는 힘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힘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사람에서 강한 사람으로 이동할 겁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부드럽지만 휘어지지 않는 사람. INFJ가 가장 INFJ답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사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부. INFJ의 본질. 왜 조용히 상처받는가? INFJ는 겉으로 보면 차분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 표현도 절제되어 있고 웬만하면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쟤는 멘탈이 세. 상처 잘 안 받는 스타일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INFJ는 상처를 덜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1. INFJ는 말하지 않는 분석가다. INFJ의 머릿속은 늘 조용히 돌아갑니다. 저 말의 진짜 의도는 뭘까? 왜 저 사람은 저 타이밍에 저 말을 했을까? 지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는데 이유가 뭘까? 남들은 흘려보내는 순간을 INFJ는 저장하고 해석하고 구조화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분석은 깊어지는데 표현은 억제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괜히 분위기 망치는 건 아닐까?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INFJ의 상처는 밖으로 폭발하지 않고 안에서 침전됩니다. 이 INFJ는 감정을 흡수한다. INFJ는 단순히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을 자기 안으로 들여옵니다. 누군가 우울하면 그 우울이 자기 것이 됩니다. 누군가 불안하면 그 불안이 자기 심장에 얹힙니다. 이 능력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INFJ는 감정의 경계를 잘 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물리적으로 피곤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많이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3. 이상주의와 현실의 충돌. INFJ는 이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결국 진심으로 통할 수 있다고 믿고 관계는 깊어질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벼운 말, 계산적인 태도, 피상적인 관계, 책임지지 않는 행동들. 그 간극에서 INFJ는 조용히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을 또 혼자 감당합니다. 왜 INFJ는 화를 잘 안 낼까? 사실 INFJ는 화가 많습니다. 다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표현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상대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참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넘기고 또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른바 도어슬램. 말없이 정리하고 돌아서고 연락을 끊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놀랍니다. 제가 저렇게 차갑다고? 하지만 INFJ는 이미 수십 번 참고 수십 번 상처받은 뒤입니다. 니체의 질문. 여기서 우리는 프리드리 니체의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그대의 선함은 힘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가? INFJ는 스스로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갈등을 싫어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참는가? 아니면 버려질까봐 참는가? 나는 이해해서 넘기는가? 아니면 미움받기 싫어서 침묵하는가?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6INFJ가 조용히 상처받는 진짜 이유. 정리해 보겠습니다. INFJ는 많이 느끼고, 깊이 해석하고, 쉽게 기대하고, 쉽게 실망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누적됩니다. 그리고 그 누적된 감정은 자기 비판으로 바뀝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문제인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아닙니다. 문제는 예민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INFJ는 약해서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강해서 버티다가 상처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선함을, 그 깊이를, 그 통찰을 어떻게 하면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강화로 바꿀 수 있을까? 2부. 니체가 말한 약한 선함과 강한 선함. INFJ는 대부분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냥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지.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니체는 이런 태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인간의 도덕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주인 도덕, 노예 도덕. 이 개념은 INFJ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노예 도덕. 상처에서 만들어진 선함. 노예 도덕은 이런 구조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 나는 착해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즉, 강해서 선한 게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 선한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원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해하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차단으로 끝납니다. INFJ의 도어슬램은 이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계속 참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 문제는 이 방식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는 동안 자기 기준이 점점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INFJ가 노예도덕에 빠지는 이유. INFJ는 공감 능력이 강합니다. 상대의 사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도 힘들어서 저랬겠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내가 이해하면 괜찮아. 이해는 고귀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으면 자기 소멸로 이어집니다. INFJ가 지치는 이유는 선에서가 아닙니다. 자기 힘의 방향을 밖으로만 쓰기 때문입니다. 3. 주인 도덕. 힘에서 나온 선함. 주인 도덕은 다릅니다. 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인정한다. 나는 내 가치를 스스로 정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선함을 선택합니다. 즉, 강해서 부드러운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노예 도덕은 싫지만 참는다. 주인 도덕은
참지 않아도 되지만 선택한다. INFJ가 조용히 강해진다는 건 후자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4. INFJ의 억눌린 분노. 많은 INFJ가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화가 많다는 것, 무례한 태도, 가벼운 말, 깊이 없는 관계, 책임 없는 행동.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무의식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자는 결국 그것에 지배당한다. 분노를 부정하면 그 분노는 왜곡됩니다. 비꼼 냉소 거리두기 그리고 결국 단절. 조용히 강해진다는 것은 화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화를 통제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5. 강한 선함의 정의. 강한 선함은 이런 모습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다. 부탁을 거절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해는 하되 떠날 수 있다. 감정은 공감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건 경계입니다. INFJ는 경계를 세우는 순간 자기답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6. 니체의 메시지 INFJ에게 적용하기.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 타인을 지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INFJ는 이미 깊이 있고 통찰력 있고 도덕적으로 성숙합니다. 부족한 건 선함이 아닙니다. 부족한 건 자기 기준의 단단함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참는가? 나는 왜 이해하는가? 나는 왜 말하지 않는가?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선택인가? INFJ가 조용히 강해지는 첫걸음은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이론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 INFJ가 조용히 강해지기 위한 3가지 전환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철학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3부. INFJ가 조용히 강해지기 위한 3가지 전환.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INFJ는 왜 상처받는지, 왜 지치는지, 왜 참다가 폭발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조용히 강해진다는 건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차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밖으로 향하던 힘을 안으로 돌리는 것. 지금부터 INFJ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전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타인의 감정에서 철수하는 법. INFJ의 가장 큰 강점은 공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공감과 책임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야 할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분위기가 무거우면 내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그 감정이 정말 당신 책임인가요? 프리드리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타인에게 소유된다. INFJ는 종종 타인의 감정에 소유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환은 이것입니다. 이건 내 감정인가 남의 감정인가? 이 질문을 습관처럼 던져야 합니다. 실전 방법. 누군가의 기분이 나빠 보일 때 내가 만든 감정인가? 라고 자문하기. 상담자가 되지 않기. 해결사가 되지 않기. 침묵해도 괜찮다는 걸 연습하기. 공감은 하되 들어 올리지는 마세요. 감정은 이해해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철수 능력이 생기면 에너지 소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상을 낮추지 말고 기대를 낮춰라. INFJ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사람은 결국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고, 노력하면 관계가 깊어질 거라 믿고, 솔직하면 통할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기대입니다. 기대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하겠지. 하지만 세상은 INFJ만큼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반복됩니다.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운명에는 체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사람을 이상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만큼만 기대하세요. 이건 냉소가 아닙니다. 현실 감각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분노가 줄고 실망이 줄고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INFJ는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독을 도피가 아니라 무기로 써라. INFJ는 혼자 있어야 충전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독을 죄처럼 느낍니다. 나 너무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고립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INFJ의 고독은 회피가 아니라 재정비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위대한 인간은 군중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고독은 도망이 아니라 내면을 구조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쓰세요. 생각을 기록하기, 글쓰기, 감정을 분석하기, 인간관계 패턴 정리하기, 나의 기준 명확히 하기. INFJ는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조화하지 않으면 생각에 압도당합니다. 고독을 창조로 바꾸는 순간 INFJ는 급격히 강해집니다. 3가지 전환의 핵심 정리. 감정에서 철수하라. 기대를 줄이고 관찰하라. 고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라. 이 3가지가 쌓이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도어슬램이 줄어듭니다.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인간관계가 정리됩니다. 에너지가 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INFJ의 진짜 무기가 드러납니다. 깊이, 통찰, 조용한 카리스마.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갑니다. INFJ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던 영역. 바로 그림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INFJ의 억눌린 분노와 힘의 의지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전환이 일어납니다. 4부. INFJ의 그림자 통합 분노를 인정하라. 여기까지 온 INFJ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억눌린 무언가라는 것을. 그 무언가의 이름은 분노입니다. 1. INFJ는 정말 화가 없는 사람일까? INFJ는 겉으로 매우 온화합니다. 목소리도 크지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고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쟤는 화가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INFJ는 화를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내면에서는 아주 깊게 느낍니다. 무례한 사람을 보면 속이 끓고 가벼운 태도를 보면 경멸이 올라오고 약자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만 그 감정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며 억누를 뿐입니다. 이 왜 INFJ는 분노를 부정할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이미지 때문입니다. 나는 이해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숙한 사람이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깨질까봐 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자는 결국 그것에 지배당한다. 그림자는 없애는 게 아닙니다. 통합하는 겁니다. 3. 억눌린 분노의 결과. 분노를 계속 억누르면 3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냉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비판합니다. 거리두기. 갑자기 마음을 닫습니다. 도어슬램. 설명 없이 단절합니다. 이건 강함이 아닙니다. 지친 방어입니다. 조용히 강해진다는 건 참는 능력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4. 분노는 에너지다. 니체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힘의 의지입니다. 이건 지배 욕구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려는 본능적인 에너지입니다. 분노는 그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INFJ는 이 에너지를 나쁜 것으로 분류해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분노하는 지점은 당신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무례함에 화가 난다면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거짓말에 화가 난다면 진실을 중시하는 사람. 무책임에 화가 난다면 책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분노는 당신의 가치 지도를 보여줍니다. 5. 분노를 통합하는 3단계. 이제 실전입니다. 1단계 인정하기.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변명 없이 미화 없이. 2단계 분석하기.
왜 화가 났는가? 내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3단계 표현 방식 선택하기. 폭발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짧고 명확하게 말하기. 예. 그 말은 불편했어요.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이 INFJ의 인생을 바꿉니다. 6. 조용한 카리스마의 탄생. 진짜 강함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느끼되 휘둘리지 않고 표현하되 과장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INFJ는 이렇게 변합니다. 쉽게 소모되지 않고 쉽게 폭발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느낍니다. 저 사람 조용한데 무게가 있다. 이게 니체가 말한 강함입니다. INFJ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착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INFJ가 자기 기준을 완성하는 단계, 즉 초인의 개념을 INFJ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전환이 완성됩니다. 5부. INFJ가 초인이 되는 길 자기 기준을 세워라. 여기까지 온 INFJ라면 이미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을 겁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 많이 이해했고,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많이 나를 뒤로 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것. 1초인을 오해하지 말자. 프리드리 니체가 말한 초인 이버맨 씨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지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초인은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남이 만든 도덕, 사회가 정한 성공 기준,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내적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INFJ는 이미 깊습니다. 이미 생각이 많고 이미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약해질까요? 자기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 외부 기준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이 INFJ의 진짜 무기. 많은 INFJ가 자신의 강점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사실 INFJ는 구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의 본질을 꿰뚫고 장기적 흐름을 예측하며 깊은 공감을 할 줄 압니다. 이건 흔한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능력을 남을 맞추는 데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통찰을 나에게 쓰세요.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환경에서 빛나는가? 나는 무엇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INFJ는 급격히 단단해집니다. 3비교를 멈추는 순간 강해진다. INFJ는 겉으로는 비교를 안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합니다. 왜 나는 저렇게 가볍게 못 살지? 왜 나는 저렇게 쉽게 말 못하지? 왜 나는 저렇게 강하게 못 나가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INFJ는 원래 깊은 구조입니다. 얕게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남의 길을 걷는 자는 자신을 잃는다. 당신이 흔들렸던 이유는 남의 방식으로 강해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INFJ의 강함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오래 갑니다. 사자기 기준을 세우는 4단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1단계 절대 기준 정하기. 예. 무례함은 용납하지 않는다. 거짓은 반복되면 정리한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줄인다. 2단계 감정 신뢰하기. 내가 예민한 게 아닐까? 라는 의심 대신 내가 느꼈다면 이유가 있다라고 바꾸기. 3단계 말로 표현하기. 침묵은 고귀하지만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짧고 단단하게 말하세요. 4단계 떠날 수 있는 용기. 초인은 매달리지 않습니다. 선택합니다. INFJ는 세상을 구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많은 INFJ가 무의식적으로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해해줘야 할 것 같고, 내가 버티면 괜찮을 것 같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하려는 순간 자신이 무너집니다. INFJ는 세상을 구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 깊이를 실현하려고 태어났습니다. 그 깊이가
결과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6.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조용히 강해진 INFJ는 이런 모습입니다. 분위기를 억지로 맞추지 않고, 무례함에 웃어 넘기지 않고, 이해는 하되 경계를 세우고,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자기 기준에서 나옵니다. 6부. 실전 적용 INFJ가 오늘부터 할 7가지 행동. 이제 철학은 충분합니다. 이 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뭐부터 하면 되는데? INFJ가 조용히 강해지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7가지 행동입니다. 1. 부탁을 바로 수락하지 말 것. INFJ는 자동으로 말합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문제는 이 반응이 선택이 아니라 반사라는 겁니다. 조용히 강해지려면 이 한 문장만 바꾸세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은 시간을 벌어줍니다. 감정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의사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즉각 수락은 착함이 아니라 경계 부재일 때가 많습니다. 선택하고 수락하세요. 이 감정적 거리두기. INFJ는 감정에 깊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너무 깊이 들어간다는 것. 이제부터는 이 문장을 습관처럼 반복하세요. 공감은 하지만 책임지지는 않는다. 누군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 하루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화났다고 해서 내가 해결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기 자신을 소유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의 경계를 세우는 순간 에너지가 지켜집니다. 3.1인 창작 활동 시작. INFJ는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독이 됩니다. 글쓰기, 블로그, 유튜브, 노트 정리,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것. INFJ는 소비자가 되면 우울해지고 창작자가 되면 살아납니다. 고독을 생산성으로 바꾸는 순간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4. 일주일 1회 고독의 날. 의도적인 고독이 필요합니다. 연락 최소화, SNS 차단, 약속 없이 혼자 있는 시간. 이건 도피가 아닙니다. 정비입니다. INFJ는 혼자 있을 때 자기 구조가 재정렬됩니다. 고독은 INFJ의 충전소입니다. 오타인의 인정 중독 끊기. INFJ는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 척하지만 사실은 깊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넌 참 깊다. 넌 다르다. 이 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강해지려면 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 기준 충족으로 만족하세요. 오늘 나는 내 기준에 맞게 행동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6. 도어 슬램 전 3단계 점검. INFJ의 극단적 무기는 도어 슬램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강해진 INFJ는 그 전에 점검합니다. 1단계 나는 이 감정을 말했는가? 말하지 않았다면 먼저 표현. 2단계 이 패턴이 반복되는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 문제인가? 3단계 떠나는 것이 성장인가 회피인가? 냉정하게 구분. 이 과정을 거친 단절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7.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설득하지 말 것. 이건 INFJ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데 설명하면 이해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모두가 당신의 깊이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쓸수록 소모됩니다. 당신을 이해할 사람은 이미 이해합니다. 설득은 줄이고 선별은 늘리세요. 핵심 요약. 조용히 강해진다는 건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즉각 반응을 멈추고 감정의 경계를 세우고 고독을 전략적으로 쓰고 자기 기준으로 행동하고 단절을 선택으로 만들고 설득을 줄이는 것. 이 7가지가 쌓이면 INFJ는 더 이상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넌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어.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단단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나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7부. 엔딩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생각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 당신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너무 오래 혼자 버텼을 뿐입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INFJ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실망했고 상처받았고 관계를 정리했고 혼자서 울었던 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깊이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강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이해하느라 자신을 잃지 마세요. 더 이상 모두를 품으려다 자신을 소모하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을 구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깊이를 실현하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결국 세상에 닿는 것입니다. 조용히 강해진 INFJ는 이런 사람입니다. 무례함에 웃어넘기지 않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붙잡지 않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느껴집니다. 이 사람 단단하다. 강함은 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강함은 기준의 단단함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나를 알고 있는 상태. 관계가 흔들려도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INFJ가 도달해야 할 자리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너무 예민한가? 라고 묻고 있다면 이 말만 기억하세요.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겁니다. 약한 게 아니라 깊은 겁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기준 있는 사람이 되세요. 부드럽되 약하지 말고 깊되 흔들리지 말고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것이 INFJ가 가장 INFJ답게 강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자신을 소모하지 말고 자신을 선택하세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